안녕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컨텐츠를 찍으려고 며칠 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기 싫어 병에 걸렸어요. 진짜 하기가 싫어요. 공부하기가 싫은데 그냥 단순히 공부 자체가 싫은 것보다는 지금 제가 기피 과목이 좀 생겼어요. 국어가 하기 싫고 수학이 하기 싫어요. 수학이 하기 싫은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좀 길게 아팠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정도로 좀 아팠는데 그거 아프기 직전에 제가 모의고사 데이라고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거의 매달 있잖아요. 4월 달에도 있었고 4월 달 건 5월 달에 치긴 했지만 3, 4, 6, 7, 9, 10 요렇게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평가원 것도 있고 교육청 것도 있지만 그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 제가 자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봉투 모의고사나 뭐 개념형 모의고사 이런 거를 하루에 진짜 수능 스케줄 그대로 쭉 푸는 모의고사 데이를 제가 자체적으로 혼자 하고 있는데 그거를 했어요. 그거를 했는데 수학을 풀었을 때 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뭐 아직 제가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있다거나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결과가 제 마음에 조금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그러고 나니까 수학 공부하기 싫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아프고 나니까 그 컨디션을 회복하는 동안 이제 조금이라도 앉아있을 수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회복이 되지 않고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만큼 제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올린 영상을 쭉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프기 전에는 영상을 하루에 8개에서 9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올렸거든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영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프고 난 다음에 많이 올리면 4개, 5개, 4개 계속 한 4개씩 올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는 이제 공부를 못하고 제대로 회복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게 몸도 컨디션이 안 따라줬지만 하기 싫어 병에 걸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오후 대여섯 시가 되어야 겨우 이제 공부에 발동이 걸리는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해도 4시간, 5시간밖에 공부를 못 했던 거죠. 근데 어제 좀 오랜만에 한 7시간? 어제 몇 개 올렸지? 한 7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예전 스케줄로 돌아갈 건데, 제가 이 하기 싫어 병이 걸린 이후에, 마냥 놀 수는 없잖아요. 사실 공부하기 싫다고, 수학하고 국어가 지금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또 마냥 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학하고 국어를 피해서 공부를 하자. 어, 어, 예, 네, 국어하고 수학을 피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좀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그동안 제가 화학이 분명히 제가 개념을 아는 것 같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거 외웠어요? 이거 아직 안 외웠으면 안 돼요. 뭐 이거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 하는 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묘하게 문제 푸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잘 안 나오고 해서 그게 조금 마음이 쓰이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조금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뭐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생명과학도 이제 3등급을 받은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개념형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론형을 하나씩 더해가는 그런 스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원하는 만큼 풀리지 않았단 말이죠. 분명히 공부를 했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은 성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딱 그런 시기였는데 이번에 좀 몰아서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허들을 하나 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이 7월 말이잖아요. 7월 말인데 요때가 사실은 대대로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듣던 얘기예요. 7월, 8월이 지나면 성적이 막 오르다가 고3대 기준으로 성적이 막 오르다가 그때부터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그동안 잘 올리던 애들이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온다. 그게 이제 7월, 8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감염돼서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팠지만 결국은 그 여파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처럼 아프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기 싫어 병에 걸린 어려운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는 이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을지 제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일단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하기 싫어병 발병 이유. 사실 하기 싫어병이 시시때때로 오죠. 수시로 오고 항상 하기 싫어요. 항상 하기 싫은데 유난히 하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때가 오는 이유를 저는 이제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을 때, 그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할만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절망할 만한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이 지쳤을 때, 몸이 지치면 정신이 같이 지치거든요.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사실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마음은 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몸이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내지는 뭐 그냥 그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잖아.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괜찮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초기 단계. 초기 단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울증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요, 실제로 몸이 아픕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이유를 모르게 아파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 그거 의지가 약해서 이래, 이런 얘기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이 지쳤을 때 정신이 지치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무기력증이 같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무기력증이 심해지고 우울감이 심해지다 보면 그거에 몸이 영향을 받아서 반대로 이제는 몸이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지쳤을 때 정신이 같이 지치면서 하기 싫어병이 발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너무 놀아지켰을 때 너무 논가죠. 놀아도 너무 놀아서 도저히 이제 몸이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하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너무 놀아제꼈을 때, 이런 병이 생겼을 때는 이게 중요해요. 뭐 하고 놀았니 너? 뭘 하고 놀았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좀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부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좀 내가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슬럼프 비슷한 게 오거든요. 그게 이제 하기 싫어 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노력 대비 어느 정도의 결과는 나와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해줬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는 이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사실은 꼭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나이를 떠나서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과대평가를 해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내지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100만큼의 노력을 했고 더 이상 이 이상 누구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봐 이러면서 자책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절대 건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0점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해놓고 이 정도 했으면 한 50점 올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오른다고? 이렇게 아무 변동이 없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해봐야 뭐하나, 내가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럴 바에는 노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 결과가 나을 만큼의 노력이 아직은 투자가 안 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슬프지만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되는 고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고비만 넘으면 한 단계가 확 올라가거든요.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 단계, 네 단계가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성장하기 전에 넘어야 하는 그 고비를 못 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때 너무 힘들거든요. 이때는 어떤 거 같은 거냐면 우리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하늘이, 세상이 가장 깜깜하거든요. 그때는 별도 잘 없고 달도 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 뭐 어느 날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해가 뜨기 직전에는 가장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 정말 거짓말같이 갑자기 확 변하거든요. 정말 3분, 5분 사이에 진짜 그 깜깜했던 하늘이 어느 순간 밝아져 있어요. 근데 그 시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왜 노력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내 노력에 대한 과대평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진짜 결과가 보이는 그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본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암담한 현실이 얼마만큼 암담한지 사실은 그걸 지나서 다 지나고 뒤돌아서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라고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실은 힘들지만 버텨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잖아요. 내가 어디쯤에서 멈췄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나한테 남는 건 해도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더라 라는 것밖에 안 남아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러면 이 시기를 조금만 더 힘들지만 그냥 꾸역꾸역 버텨내는 경험이 필요해요. 한번 해보고 나면 두 번째는 또 이런 시기인가? 버텨야 되나? 존버할 시간이 왔다 하고 넘어가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경험이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경험을 끝까지 버텨내지 못하고 내 경험으로 만들지 못해서 정말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경험치가 쌓이질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을 겪는 경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겪었던 상황이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많이 아팠던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다쳤던 것 때문에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서 아예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공부를 하면 잘할 자신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데가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 딱 왔냐면 제가 그때 전공 과목을 4개를 한꺼번에 듣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제 전공 과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전공 과목을 들을 때는 저는 또 이제 과학 쪽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공 과목은 무조건 이제 실험 시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학점짜리를 듣는다면 3학점은 이제 클래스 듣는 걸로 점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한 학점은 이제 실험 시간으로 점수를 주는데 이 한 학점짜리가 사실 극악해요. 왜냐면 학점은 1학점인데 실제 시간은 강의 시간만큼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상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소 강의 시간만큼 해야 돼요. 그럼 4학점짜리를 듣는다면 실제로 교실 안에서 보내는 실험실과 교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4개의 전공 과목을 듣는다는 게 꽤 부담이 되는 학기였는데 되게 재밌게 공부를 잘 했어요. 재밌게 공부를 잘 하고 이제 거의 3주에 한 번씩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시험이 또 몰려서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힘들지만 재밌는 딱 그 시기였어요. 재밌게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나 이제 진짜 안 아프고 공부 열심히 하나 싶은데 또 아파? 근데 이번에는 이유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왜냐면 노력해도 안 되는데 왜 내 인생만 이래? 왜 나만 이래? 라는 생각이 그때 너무 강하게 들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맘 잡고 공부 좀 해보려고 이제는 조금 이제 탄력도 받고 뭔가 이제 쑥쑥 느는 시기인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집에 우환이 생긴다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하신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집이 망해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친척이 속을 새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내 베프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뭐 냉정하게 대하고 쌀쌀하게 대하고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친구랑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유는 사실 끝이 없어요. 가지가지고. 그런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뭔가 왜 나한테만 이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딱 그때가 되면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났어도 됐는데 그런 일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다면 진짜 답답할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상황이 돼봤어?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 테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런 거라서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맞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그 어쩔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항상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져야 되거든요. 이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이런 대학 가랬어요. 뭐 친구가 이런 게 좋다고 했어요. 주위에서 다들 이런 게 맞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 다 들어요.
듣는 거를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을 수도 없고 싫은 걸 걸러 들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냉정하게 기억해야 하는 거는 결국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이 지쳤을 때 정신도 같이 지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몸이 많이 지칠 때예요. 지금 얼마 전에 중복 지났죠? 초복 중복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날이 살짝 선선해져요. 그리고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올 겁니다. 말복이 지나고 나면 훨씬 견딜만 해져요. 근데 그때까지가 사실 너무 덥고 힘들어요. 한국은 특히나 여름이 보통 어려운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는 그 더위를 견뎌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공부한다고 막 이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어려운 시기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날씨까지 이러고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한 200일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이제 고3이 되자마자 내지는 고3 되기 직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다면 이제 115일 남았잖아요. 115일 남았으니까 한 200일쯤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칠만 해요. 우리가 100일 단위로 나누자면 지금 3분의 2 정도 온 거거든요. 지금쯤 지치지 않으면 당신의 체력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진짜 체력이 좋은 거고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지치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시도 허투루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게 여기 써져 있잖아요. 115일 남았다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엄마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고 옆에 친구들도 야 얼마밖에 안 남았어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예전보다 공부를 했을 때의 능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너 왜 요즘 어쩌고저쩌고 뭐 선생님도 엄마도 옆에서 그러면 진짜 억울하고 서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말 놀기를 했어. 반항을 했어. 난 열심히 한 줄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몸이 지쳐서 그래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능률이 안 오른다. 100% 지친 거예요. 그거는 지칠만도 하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이럴 때는 잠깐 쉬는 게 절대 손해고 낭비가 아니에요. 잠깐 쉬어줘야 능률이 다시 오를 수 있어요. 가성비가 좋아야죠. 우리가 똑같이 100만 원을 썼으면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걸 뽑아내야 되는 것처럼 내가 100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으면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게 뭔가 큰 왕건이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친 상태에서는 왕건이가 내 눈앞을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잡을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치기 전에 조금씩 쉬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경험이 없이 알아서 챙기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옆에 어른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실 어른들은 뭘 놓치기가 쉽냐면 어른들은 이미 옛날에 한 거라 다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올챙일적 기억 못하고 근데 저는 지금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도 하고 모를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지치기 전에 전략적으로 좀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쉬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옆에서 어른들이 너 이렇게만 하면 조금 지치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쉬는 시간을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좋겠지만 없다면 알아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알아서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날짜를 정하세요. 오늘이 7월 24일인데 내가 5일만 진짜 죽자고 견뎌보겠어. 이때는 진짜 효율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여력이 없잖아요. 버티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5일만 더 견디자. 내가 7월 30일 되는 딱 그날에 모든 걸 내려놓고 쉴 거야. 딱 하루만 내가 진짜 마음 놓고 쉴 거야 라고 정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선택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7월 30일이 됐는데 야 오늘은 때려 죽여서 공부를 못하겠어. 오늘 쉴 거야 하는 거랑은 후폭풍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정해놓고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날 죄책감 없이 마음껏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밤새서 놀라고 정해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지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노는 게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노는 거는 노는 거고요. 쉬는 건 쉬는 거예요. 놀고 나면 더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는 것과 쉬는 거를 분명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노는 것과 쉬는 거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정하고 그 쉬는 시간에 죄책감 없이 마음껏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쉬는 시간을 딱 지내고 나면 훨씬 할만해지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너무 놀아제꼈을 때 다시 이 하기 싫어병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뭘 하면서 놀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진짜 풀어놓고 막 놀면 그 다음날 바로 복귀가 안 돼요. 이게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학생이라서 그게 아니고요. 어른도 똑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 휴가를 다녀오잖아요. 특히 이제 좀 휴가를 좀 길게 뭐 2, 3일 다녀온 게 아니라 일주일, 2주 이렇게 다녀오면 바로 복귀를 해서 휴가 가기 전에 그 기본적인 텐션으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는 나이가 든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안 될 수 있어요. 못해도 휴가 다녀와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은 고생을 하거든요. 자기 본래의 그 루틴으로 돌아가는데 한 1, 2주는 고생을 해요. 근데 공부라고 이게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저도 이제 학원에서도 일을 해봤고 과외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본 학생들을 얘기를 드리자면 보통 이제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럴 때는 진짜 맘 놓고 놀잖아요. 근데 엄마 내가 뭐 맨날 공부하다가 요 며칠 쉬는 건데 나한테 뭐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사실 좀 불만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고 싶은 게 딱 있잖아요. 게임 하고 싶고 TV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이제 영화 막 그동안 못 본 거 막 다 몰아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거 하면은 내가 몇 시간이나 봤다고 옆에서 막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것 좀 그만 봐라. 빨리 자라. 너 내일 어떡하려고 그러니. 막 내일도 놀 건데. 그쵸? 근데 그게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게 왜 부모님이 그 꼴을 못 봐주시냐면은 우리가 화면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무언가를 즐기면 우리가 지력이 소모된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영상을 보면서 내 뇌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내일 쓸 거를 전혀 남겨놓지 않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딱 돼서 나 오늘까지 진짜 신나게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일 열심히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하기 싫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기 싫어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고 열흘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나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근데 당장 다음 주 기말고사요. 어떡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 때도 어떤 걸 하면서 놀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내가 놀 건데 친구들이랑 캠핑 갔다 오고 싶어요. 캠핑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대신 캠핑 갔다 와서 내가 언제부터는 공부를 시작해야 되면 그러면 갔다 와서 충분히 정리하고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큼은 내가 필요하겠다라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런 거죠.
방학이 열흘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 중에 나는 3일만 놀고 7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캠핑 가서 2박 3일 빡시게 놀고 밤에 12시 전에만 오면 되겠지? 아니에요. 2박 3일에 가고 싶으면 첫날 일찍 출발을 하세요. 첫날 일찍 출발을 해서 2박 3일째 날에 아침에 일찍 돌아와야 돼요. 일찍 돌아와서 갔다 온 거 풀고 정리하고 점심 먹고 그때부터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요. 그러고 나야 그 다음날 아침에 겨우 공부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보면 사실은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영상 보는 것만 노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거 외에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거를 많이 찾아서 해보세요. 뭐 전시회를 가도 되고 콘서트를 갔다 와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갔다 와서 복귀하기 전까지 적어도 내가 뇌를 충분히 쉬게 하면서 다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노느라고 열심히 에너지 다 갖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했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줘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영화를 보는 것보다 책에서 좀 재미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종이로 읽는 거는 지력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내 뇌에 뭔가를 쌓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어도 어차피 시험을 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재밌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그 재밌는 걸 읽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소설을 읽고, 무협지도 괜찮아요. 만화책도 괜찮고, 뭔가 종이로 보는, 말 그대로 이제 블루 스크린으로 뭔가를 보지 않고 매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거를 정말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하루에 14시간씩 신나게 게임하고 영화 보고 뭐 드라마 몰아보고 이러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무겁잖아요. 이거는 기가 빨려서 그래요. 이게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회복이 된 것 같지만 영 멍하고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앉았는데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죠. 아직 공부를 할 만큼의 에너지가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안 그런데요? 왜 이런 사람들 우기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나는 막 18시간씩 봐도 안 그런데요? 이러잖아요. 그럼 인간이 아닌가 보죠. 이거는 생물학적인 거라서 기본적인 인간의 생물학적 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경험하는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나는 안 그런데 이러잖아요. 말을 말자. 알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 때 놀더라도 내일 공부에 영향을 너무 크게 미칠 수 있는 거는 알아서 조절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억울하고 좀 서럽잖아요. 내가 뭐 이걸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는 솔직히 못하고 조절하면서 자제하면서 하자는 거죠. 풀어놓고 놀면 안 돼요. 아직은. 풀어놓고 노는 거는 수능 끝나고 해야 됩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기 싫어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하기 싫어병이 발병을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내가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지금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게 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좀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 나는 그러면 이 방법으로 이 시간을 잘 넘겨보겠어라고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이 선택해주는 거는 결국은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지금 수학이 너무 공부가 안 돼요. 뭐가 너무 안 돼요. 이런 거라면 저처럼 이렇게 수학이나 국어 지금 꼴도 보기 싫다면 잠깐 다른 공부를 더 하세요. 별로 완전히 쉴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지금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공부를 먼저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과목이 재밌으니까 하기 싫어병이 저절로 이제 좀 나아지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진짜 해야지. 언제까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이제는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나에게 손해가 크게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잘 선택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쉬는 것과 노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도 내일을 다시 올릴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비 소식이 있는데 조심하시고요. 몸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바이바이.